바다 사람들은 상여를 배라고 한다. (70평생을) 홍어잡이로 지낸 어부 하나, 낚시 던지던 손을 놓았다. 상여를 앞에 두고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풀풀 날리는 진눈깨비 속에 떠나는 마지막 길. 정성스럽게 제상이 마련됐다. 그런데 홍어. 남도 사람들이 큰일 치를 때면 반드시 상에 올리는 홍어가 보이지 않는다. 흑산 홍어잡이론 마지막. 홀로 남은 김광식 씨의 가슴은 혈연을 잃은 슬픔 그 이상이다. 왜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잡아올리던 흑산 홍어 한 마리가 그 제상에는 올려져 있질 않는 것인가? 고인의 마지막 길에 홍어 한 마리쯤 대접 못했을까마는 하필이면 이때. 흑산도의 무게는 어쩌면 흑산 홍어의 넘실거림이 사라지면서 얕아진지도 모른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대흑산권에 속하는 홍도는 1구와 2구로 나뉘어져 있다. 홍도를 찾는 사람들이 맨 먼저 발을 딛게 되는 곳이 홍도 1구. 이곳에서 배로 40여 분 거리. 산길로 3시간을 넘어서면 홍도 2구가 자리에 있다. 흑산 홍어잡이를 주로 하는 홍도 2구. 그러나 우리들의 머릿속에 홍도는 관광의 섬으로 먼저 그려진다.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벼랑에는 수줍은 듯 갖가지 희귀 식물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고 수억 년의 풍화와 침식으로 빚어진 기암 절벽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섬사람 특유의 근면성은 홍도 아낙네들에게서도 묻어난다. 이른 아침 홍도에서 맨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해녀들이다. 어찌 나를 뜨고요? 놈놈하고 가잔말 나라고 막 어이 할머니네. 야, 근데 나가서 모닥불 하나로 매서운 추위를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물질 준비를 서둔다. 빼어난 절경을 품에 안고 살아가지만 쌀 한 톨 지어낼 수 없는 홍도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저 논이고 밭일 뿐이다. 홍도 앞바다는 전복이며 해삼, 문어 등 쏠쏠한 수입거리가 되는 해산물들이 다양하다.
한시도 손을 놓지 않고 물질을 한 덕분에 아이들을 대부분 육지로 내보내 공부시킬 수가 있었다. 홍도 아낙네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홍어잡이에 쓰일 어구를 손질하는 일이다. 나오니라 홍해야 정해야 나오니라 나온다 나온다 홍해가 그래라 홍해가 나온다 오나 안동 순간에 불부터 나온다 선장님 산골의 빨래터 마냥 홍도 아낙네들은 이곳에서 이런저런 동네 얘기들을 주고받는다. 10명이 하루에 꼬박 12시간씩 일주일을 작업해야 출항할 수 있는 어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일손은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다 무엇이든지 발달돼서 기계적으로 하지만은 이 홍어 주낫을 개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일손이 딸려가지고요. 지금 이것을 빨리 개로에 갖다 넣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힘기가 여간 힘드네요. 옛날 사람들은 미끼를 이용하는 주낙으로 홍어잡이를 했지만 70년대 말부터는 미끼 없이 쓰는 걸락이 대신하고 있다. 애기들이 그래 그 시기로 홀리가는 우리가 성님 빨리 와 이거 먹을거리 있어라게 이 먹거리 걸락바늘이 450개에서 500개 정도가 꽂힌 한 바구니를 한 고리, 20고리를 묶어서 한 줄이라고 하는데 홍어잡이에 나서려면 최소한 35줄의 걸락이 준비돼야 한다. 한 번 출하하는데 이렇게 정돈된 걸락 바구니 700개가 필요한 셈이다. 일이에요. 낙수에 끊어진 거, 이런 낚시 같은 것도 끊어진 것도 손질해야 되고, 이거 작업이 끝나면은 일이 너무 많아. 그냥 피곤해서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자취하고 있거든요, 소녀제. 그런데 이 여장 시작하기 전에 애들 한번 돌보면 한 8개월이 이거 끝나야만이 제가 애기들을 그때서 돌봐요. 더구나 최근 홍어잡이 배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구 자체를 구하는 일조차 힘들어졌다. 어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손질할 수 있는 일손도 줄어들면서 그만큼 홍어잡이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먹이가 있어 이런 날 홍도 사람들은 뻘밭을 헤집고 다니는 홍어의 울음소리를 잠결에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바닷속이 한바탕 뒤집힌 다음 날엔 어김없이 홍어가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다. 어쩌면 홍도 사람들은 이런 폭풍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새벽 4시. 겨울 이 시간은 새벽이라기보다는 한밤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둠이 짙다. 흑산홍어의 마지막 어부 김광식 씨. 1년 중에 10달은 늘 이런 생활의 반복이다. 어렵사리 흑산홍어의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청신호. 지난해 여름 작업을 끝으로 청신호도 조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시 또 홍어잡이에 나섰다.
딱히 대신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길이다. 지난해까지도 두 척이었던 홍어잡이 배가 이제 청신호 한 척만 남았다. 홍도에서 100길로 두어 시간. 홍어잡이는 홍도, 태도 20-30마일 근해에서 이루어진다. 어장이 점차 멀리 형성되면서 조업 현장을 오가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권락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손바닥 한 뼘 정도의 간격으로 촘촘히 걸린 낚싯줄이 홍어를 잡는다. 뒷걸음질 못하고 바닥에 기듯 유영하는 홍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번에도 허탕치는 건 아닌지 김광식 씨는 벌써부터 초조한 마음이다. 어장에 나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 흔한 아귀 한 마리 올라오지 않고 있다. 낚시를 당기는 손이나 엉킨 줄을 푸는 작업 모두 신명이 나질 않는다. 싱거운 농담 한번 건네는 이 없이 그저 묵묵히 각자의 할 일만 기계적으로 해나간다. 홍어잡이는 선장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의 어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애타는 마음으로 낚싯줄을 내려다보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별 쓸모없는 황석어, 그리고 쓰레기. 가판에는 쓰레기 더미만 점차 쌓여간다. 20고리가 연결된 한 줄을 허탕치고 다음 부표로 향한다. 한 줄의 길이는 약 2km로 남북으로 흐르는 조류에 맞춰 35줄의 낚시가 뿌려져 있다. 어장이 성실을 이룰 때 한 줄에 많게는 100여 마리까지 수확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옛날 얘기가 된 지 오래다. 그나마 요즘은 홍어보다 아귀가 효자 노릇을 하곤 한다. 중국 어선들이 많이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집단으로 그 배들은 40척이고 50척이고 이 뜬발을 해요. 땅끝이 하지 않고 뜬발을 하기 때문에 종횡무진 그 배들은 돌아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40척, 50척 된 배들이 한 번에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가랑처럼 어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순실돼버려요. 그런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홍어가 날 수 있는 그 넓은 장소에 갔을 경우에는 막 이 저인망들, 대형 저인망들이 그 배들은 그 두 척이 큰 배들이 두 척이 널리 끄서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그런 데서 적지에 가서 작업을 못하는 게 가장 큰 게 조건이고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래도 뭐 어장이 고갈돼 가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이제. 홍어잡이는 한 달에 보름 간격으로 낚시를 뿌리고 걷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저거는 수치. 첫 번째 올라온 것이 수치다.
반갑긴 하지만 암치의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는 수치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기만 하다. 조업한 지 7시간 만에야 한두 마리씩 올라오기 시작한 홍어. 바빠진 어부들의 손길이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음력으로 1일과 15일경인 사리, 8일과 23일 조금때를 맞추는데 조수가 가장 높아지는 사리 무렵에 낚시를 뿌려 조수가 낮아지는 조금에 거둬들인다. 예. 신나서 뭐 말도 재밌게 하면서 너무 조용하니까. 아이, 그래도 이렇게만 나도 아, 며칠 작업해서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어쩌겠어. 젊은 홍어. 어제는 종일 조업에 한 마리, 오늘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 정도라도 올라오면 괜찮다는 어부의 얘기가 그저 소박하기만 하다.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흑산 홍어였던 시절, 그때는 홍어 인심도 넉넉해서 좋았었는데 이제 한두 마리에도 감사할 따름이다. 옛말에 고무신 장씨가 짝신 신는다고 지금 그 홍어 잡는 거 우리 홍어 얼굴만 보지 우리가 그 홍어 잡는 우리 사람들이나 또 지금 그 주낫을 고르는 그 작업장에 가서 주낫을 고르는 우리 작업인원들이 홍어 하나 써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열두 시간째 조업은 계속된다. 해가 기울어가면서 날씨가 심상치 않다. 거기다 하필이면 기관까지 말썽이다.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엔진 소리가 멎자 숨소리까지 멎을 것 같은 불안감은 육지 사람들만의 느낌일까. 아직 조업 중이니까 잘 모른대요. 들어가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망망대해 뱃사람들에게는 배의 기관이 곧 생명일 텐데도 오히려 덤덤하기조차 하다.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느 것 하나 그들을 돕는 조건이 없다. 중국 어선의 횡포에 국내 저인망의 무차별한 남획, 거기에 겹쳐지는 어자원의 고갈과 낡은 배, 이 모두가 홍어잡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오늘 조업은 이것으로 끝이다. 지난해 청신호 조업으로 대략 8천만 원의 어획골을 올렸다. 남들이야 많이 벌어들인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어구 구입, 손질, 그리고 배수리와 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를 본 셈이다. 벌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손해니. 한 해 최소한 1억 5천여만 원은 벌어들여야 겨우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힘들기만 하고 돈벌이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겠다고 덤비겠는가.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는 것. 김광식 씨가 홍어잡이를 포기하겠다는 이유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면 부두 접안이 힘들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배들을 홍도 일구에 피항시켜야 할 정도로 접안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이구항이다.
홍어잡이에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일이 없다. 폭풍 후에 기관 고장까지 어려운 하루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구 손실이 작아 안도의 분위기다. 어구의 손질은 고스란히 여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찌기 5개, 수찌기 2개, 동개 7개. 한 달에 2번 흑산수협 위판이 선다. 새벽 7시경에 홍어배가 들어오면서 위판이 시작된다. 어장에서 보름 동안 작업한 물량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위탁 판매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29척의 홍어배가 이곳에 모여 성시를 이뤘지만 해마다 그 숫자가 크게 줄더니 이제 한 척인 것이다. 지금 현재 흑산도에서 가장 큰 이거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2등품. 아마 1, 2등품 홍어는 똑같은 홍어입니다. 1, 2등품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크고 작고 차근차근 1, 2, 3, 4로 해서는 무게 키로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 2, 3, 4, 4, 5, 6번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대신 암놈하고 숭놈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돼야 하니까 수동어는 현재 큰 놈, 수동어도 크고 작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놈, 지금 순놈, 작은 놈 구별하기 위해서 수동어는 지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노란 가오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흑산도에서만 많이 잡히는 노란 가오리인데 오늘 묘하게 큰 암가오리가 잡혀있네요. 이것이 현재 노란 가오리 암놈이 이렇게 색깔이 노랗고 이것이 약 50kg까지 큰 놈이 있습니다. 아까 홍어하고 구별하다시피 양짝 다리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가오리도. 오늘 위판될 홍어는 모두 35마리. 청신호가 보름 동안 하루도 쉴 틈 없이 작업한 물량의 전부다. 4마리! 자! 자! 2마리! 해야! 해야! 43만 8천 원에 27만. 5마리! 5마리! 한 마리에 40만 원이 넘는 흑산 홍어. 흑산 홍어는 이제 값비싼 귀물이 돼버렸다. 자! 안 사면 너무 벌고. 자!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잡히기는 잡히고 비싸긴 하지만 정식 거래까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만만치 않은 값의 흑산 홍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주로 이 선물을 할 사람들, 선물할 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해도 수요가 모자라요. 원치 않으니까요. 일반 식당 같은 데서는 일반 식당에서는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지금 단가가 비싸가지고요. 흑산 홍어가 모여들던 목포 어시장. 예전 흑산홍어의 명성을 말해주듯 간판들이 즐비하다. 목포 삼합이라는 고유 명사를 만들어낼 만큼 흑산홍어의 거래가 활발했던 어시장이 바로 이곳이다. 여전히 홍어는 목포 어시장의 명물로 남아있는데 아저씨 예. 흑산홍어 있습니까? 흑산홍어 없습니다. 나도 구인한 지가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나와요, 흑산홍어가. 예, 흑산홍어 없어요. 예. 가게에서 팔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남도의 잔치상에는 홍어가 맨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다.
신랑 신부 인사상에 역시 홍어다. 흑산 홍어를 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홍어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다. 아무리 잘 차려진 잔치상도 홍어가 빠졌다면 잘 먹었다는 인사말을 듣기 어렵다. 곰삭은 맛으로 대표되는 홍어의 개미는 이제 남도인들의 것만은 아니다. 서울의 일반 식당가에서도 홍어회나 찜은 이제 그리 낯선 음식이 아니다. 삭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먹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번 그 입맛을 대고 나니까 저같이 갈 때마다 그 장모님께서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탁 쏘면서 그 많은 양이 아니지만 탁 쏘면서 그 넘어갈 때 그 순간이 좀 매력이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붉은새 먹으면서 그 항이랄까 톡성을만 했지 않습니까? 그 항은 때때는 남성으로서 직장에서 톡 쏘면서도 뭔가는 좀 동치라 이런 부분 때 먹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私も韓国に来て初めて食べ物を食べましたけども、ちょっと一度食べたら忘れられない味って感じですね。そうですか。また食べてみたいです。 나도 한국에 와서 이런 걸 처음 먹어봤지만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올해는 쇼핑에서간에 소유 게임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홍어. 흑산 홍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대량으로 팔려나가는 이 홍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들일까? 흑산 홍어를 대신하는 것들은 다름 아닌 외국산 수입 홍어. 홍어는 원래 수입 제한 품목이지만 원양어선이 합자 형태로 반입하고 있다. 중국, 칠레, 포클랜드, 캐나다 등에서 생산되는 외국산 홍어가 지난 한 해 냉동 직수입 물량까지 포함해서 만여 톤이 넘게 국내에 유입됐다. 외국산 홍어 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칠레. 넘쳐나는 양에도 불구하고 홍어의 독특한 맛과 냄새를 싫어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잡는 것조차 꺼려했지만 한국 사람들과 손잡으면서 엄청난 어획량을 보여주고 있다. 칠레산 홍어는 국내산보다 월등히 크고 억센 외양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 형태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Cuánto material? ¿Cuánto material? ¿Cuánto material son? 350. Hecho. Cala son 350. Material calado son 48. 칠레산 홍어가 우리나라에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9년. 우리 입맛에 길들여진 전통 음식조차 외국산에 자리를 내주는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정지 햇 돌면서 홍어가 제대로 맛을 내자면 푹 삭혀야 한다. 남도 지방에선 썩힌다 혹은 물린다고도 하는 그 맛의 특징은 담백하면서도 입안에서 톡 쏘는 독특한 맛에 있다. 씻게 뛰어라. 작으면 뛰야 어찌 이렇게 뛰냐? 어머니. 이거는
약도 되고 아주. 이거는 물내 갖고 이거 여기는 파래국이나 그 톡국 톡국에다가 젖을 방질 적에 추러마려면 이런 한낙수 사다가 그렇게 막걸리 넣고 추러마더라고. 이거 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홍해 알이. 이거 홍해가 될라고 이거 홍해 된다요 이거지. 홍해 알 이것이 홍해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 응. 그렇게 이것이 힘을 제일 잘한다 이런 먹으면. 힘 못한 사람은 저 홍해 주둥아리 먹으라 그래. 응. 꼴랑지. 그걸 먹어보지요. 휘감 잘린다고. 이렇게 돌금 누르면 이렇게. 진짜 많이 그러고 알았어. 요것도 안고 이 살을 우거도 안고 이놈 담으라고. 하나 내놓으라고 물컴디 또 살 하나나 이 물컴디 놓게. 이놈 놓자고 이제 응령 먹이지. 맛있게 물을 먹어. 이놈을 맛있게 묶었다. 야 좋다. 야 좋다 갖다 놔. 응. 이놈 다금에다 놔봐.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 조각들을 항아리에 담아 7, 8일 정도 상온에 그대로 묵혀둔다. 따뜻한 날씨에는 2, 3일 정도만 삭혀도 충분하다. 일부 지방에선 두엄 속에 묻어 빨리 삭혀내기도 했다. 끈끈한 점액질이 묻은 그대로 저장하고 꺼낼 때도 마른 행주로만 손질해야 제맛이 살아난다.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놈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놈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이 어떠신가요? 이거 참 옛날 홍탁이 예, 홍탁이 맛있어. 드시고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이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제 어쩌시오 맛이? 맛있구만. 예. 독특하고 이 홍어를 먹으면 탁 묻은 놈은 야 아내가 입안이 한다 퍼지는 수가 있어. 그런데 요놈 맛좀 좋구만 좋고 최고시야죠. 어떤 시인은 삭힌 홍어의 맛을 개미, 그로테스크한 맛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삭힌 홍어는 김치,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삼합이 으뜸이다. 싱싱한 생물로는 초무침, 찜, 구이 등을 만들어 먹고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홍도 지방에선 독특하게 홍어죽을 쓰기도 한다. 엄마 이거 먼저 넣고 응. 넣고 더덕 넣고 또 넣고 그런데 홍해를 생생할지 저걸 써먹어야 맛있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딱 가져갖고만 이제 이물이 스며들 때 홍어를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넣으라고. 딱 끼려졌을 적에. 예. 그러고 이제 이런 불불 끓을 때 이거 넣고. 엄마 그럼 이런 내놓고 이거 딱 조합해서 끓여갖고 넣을게라. 맛있어 좀 써봐라. 예. 간 좀 맞춰서. 흔히 고급스러운 입맛의 죽으로 전복죽을 들지만 홍도 사람들은 이 홍어죽을 최고로 친다. 육질은 보통 그 구이라든가 찜이라든가 이러한 그 탕을 많이 끓여 먹었는데 보통 이제 봄철에 보릿국에다 넣어서 그 내장을 넣어서 끓여서 먹는 그러한 그 탕을 즐겨 먹었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다른 생선하고는 달리 홍어는 실온에 오래 방치해도 또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는데도 그걸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보고는 없거든요. 홍어의 영양학적 가치는 과학적인 성분 분석으로 입증됐다.
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발효 음식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홍어의 맛은 생활 속에서 체득한 조상들의 지혜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풍미. 여러 가지 음식과 어우러지면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단백질 14% 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특별한 요소, 암모니아, 그리고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질소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홍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 성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어류보다 기름이 적거든요. 지방 함량이 0.5%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방이 없어서 이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구미에 맞고 그 연골이 주성분이거든요. 그 이제 뼈가 흐물흐물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칼로리는 없으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콘드로이친 황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용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거지요. 조선조 세종실록 지리지에 홍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훨씬 이전부터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 지리지에는 홍어가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 유배 당시에 썼던 자산어보. 그 책에는 흑산 홍어의 생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동지 후부터 잡히나 입춘 전후에야 살이 찌고 제맛이 나며 2월에서 4월이 되면 몸이 쇠약해져 맛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 밖에도 흑산 해역의 풍부한 어족 자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거론돼 있다. 해상교통이 더딘 시절, 흑산 해역에서 잡힌 홍어들은 황포도배로 목포 나주둥지에 실려나가 그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갔다. 영산포 백길 따라 흘러들어온 홍어가 남도인들의 음식 문화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그 다음 몇 킬로나 됩니까, 이거? 한 15kg. 야, 이게 홍어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홍어집, 언제부터 이렇게 홍어집들이 많았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기 영사포요 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에서 영사포 여기 등대 있는 데서 물건을 펐습니다. 홍어로요. 그래서 여기가 목포 탐해 영산포 그렇게 홍어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홍어를 안 잡히니까는 마치 흑산의 그 정서가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도 흑산 홍어 하면 어디서든지 다 명물로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가 지금 거의 멸종 상태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흑산 사람으로서는 참 아쉬운 일입니다. (5도에서 15도의 수온에 사는 한해성 어족인 흑산 홍어는 황해도 근해에서 살다가 냉수기의 확장에 따라 계절이 바뀌면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동 시기인 섣달과 정월 무렵이 산란 시기와 맞물리면서 가장 맛이 좋은 시기에 흑산도, 홍도, 가거도 근해에서 겨울을 난다.
수심 70m의 흑산 앞바다 단단한 뻘밭이 흑산 홍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준다. 됐어요. 그렇다면 홍어 서식의 최적지라고 하는 흑산 해역 일대의 저질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대흑산도 주변 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퇴적물의 종류를 보면은 대흑산도 주변 해역에서는 주로 자갈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이 한 20m 정도 분포하는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질입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흑산도 주변 해역에서는 가리비 폐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협재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심이 한 50m 이상의 범위에서는 이와 같은 퇴적물입니다. 이러한 퇴적물의 기온을 살펴보면은 중국의 황하강과 양자강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유입되는 큰 강들에 의해서 부유물질에 의한 퇴적이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홍도 사람들 사이에 흑산 홍어가 뻘의 단맛을 먹고 살기 때문에 서해 다른 지역의 홍어보다 육질이 찰지고 부드럽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한 저질 분포와 함께 홍도 앞바다는 고단대 거종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크릴새우, 간재미, 볼락, 황석어 등이 홍어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다. 맛과 성분에 대한 것 말고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홍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 없는 실정이다. 흑산 홍어잡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안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절실하다. 원시 어업의 형태에서 적극적인 어업으로의 전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비교적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비슷한 어종인 광어처럼 양식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부화된 후에는 보통 5, 6cm 정도의 큰 어린 고기로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포란수는 적지만은 어린 고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보통 양식에 있어서 어린 고기까지 키우는 데까지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부화 기간도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부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생물과학이라든지 유전과학적인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그 가능성도 없잖아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홍어를 식탁에 올리고 있을 때 흑산 홍어잡이의 마지막 배는 습관처럼 다시 바다에 나간다. 홍어잡이 어부의 신랄 같은 기대가 뿌려지는 흑산 해역. 살아 퍼득이는 홍어와 함께 건져 올려지는 희망이 만선을 이루게 될 날은 언제일까? 고생하셨죠? 저 오늘 얼마나 잡으셨어요? 7마리.
홍어 7마리에다가 아구 20마리. 다 똑같은 말이야.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대로 희망의 귀향길이다. 그나마 오늘 같은 날이라면 숙부의 제상에 홍어 한 마리쯤 너끈히 올려놓았을 법도 한데. 홍어잡이의 마지막 어부가 겨우나마 흑산홍어의 명맥을 이어가듯 홍의 딱지연이 끊어질 듯 겨울 하늘에 높이 솟아오른다. 남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맛의 문화 홍어는 놀이 문화에도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흑산 홍어에 담긴 맛은 남도의 정서, 문화의 다름 아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홍어 하나쯤 없다 해서 그 무슨 대술가마는 희미해져가는 문화 하나를 지켜내는 일. 흑산 홍어에는 그 뜻이 오긋하게 담겨 있다. 곰삭은 홍어의 맛을 아직은 기억해내는 우리들의 풍어제가 필요한 때다.